너희 신혼집을 당장 해주기는 힘들고 한 3년 정도는 이 집에서 나랑 살아야 할 거야. 조금 불편하겠지만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지금 방도 작고 많이 좁긴 하지만 나중에 새 들어오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작은 빌라라도 얻어줄게. 그러자 며느리는 약간 딱딱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머니 식당도 이어서 하고 신혼집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랑 어머니랑 셋이서요?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창에 햇빛 하나 들지 않는 좁은 15평대 투룸 공간이었습니다. 응. 식당이랑 집이랑 한 건물에 있으니까 그래야겠지. 사정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셋이 함께 힘을 합쳐서 살아가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찻잔을 손에 쥔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강 씨는 며느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건물을 탐내고 있었다면 지금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계산이 돌아가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반응을 더 확실히 보기 위해 강 씨는 마지막으로 한 방을 더 날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야, 나는 혼수나 예당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어.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네? 어떤 부탁이요? 혹시 우리 아들이랑 살면서 대출 상환까지 같이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식당 수입이 있긴 하지만 다른 공간세가 안 나가서 조금 시달리는 중이거든. 그런 부분을 같이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 여기 빚을 제가 같이 갚는다고요? 이 건물을 유지하려면 한동안은 세입자를 잘 들여야 하고 대출도 갚아야 해. 너도 알겠지만 요즘 건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얼마간은 너가 우리 한박집 일을 배우고 계속 일하면서 대출 갚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겠어?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찻잔을 들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면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야지. 그렇지 않겠어? 강 씨는 태연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뭐 생각해 볼게요. 그래, 잘 생각해봐. 결혼이라는 게 현실이니까 나도 미리 말을 해두는 거야. 이런 건 서로 알고 준비를 해야 하니까. 강 씨는 마지막까지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며 며느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애써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그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64세인 강복순 씨는 서울의 빌딩 숲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한박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며 20년 가까이 장사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단골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꾸준히 장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가게도 자리를 잡았고 마침내 건물주로부터 이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많이 받아 어렵게 마련한 건물이었고 강 씨는 여전히 장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해온 터라 가게를 떠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곳이 이제는 자신의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성격이었지만 수더분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습니다. 연애 경험도 거의 없었고 주로 일과 자기 개발에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강 씨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다른 집 아들들은 벌써 결혼해 아이도 낳았는데 자신의 아들은 여자를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가게 이모들도 강 씨를 볼 때마다 물어보곤 했습니다. 우리 착한 영호, 저렇게 착하기만 하면 뭐래? 장가를 얼른 가야지. 요즘 여자애들은 보는 눈도 없다니까. 내가 다 아깝네. 강 씨도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소개라도 해줄까 싶었지만 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한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가씨는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예쁘고 늘씬한 데다가 사근사근하고 싹싹했습니다. 말을 잘하고 애교도 많았으며 누구에게나 상냥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강 씨의 손을 잡고 어머니 라고 부르며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만난 사이인지 물어보니 직장인들의 공부 모임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 모인 직장인들끼리 그 안에서 친해졌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내심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아들이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여자를 데려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가씨는 부모님이 지방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립심이 강했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두 사람이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39세, 아가씨는 34세였고 연애하기에도 결혼을 생각하기에도 딱 좋은 나이였습니다. 나이 차이도 적당했고 무엇보다도 아가씨가 성격이 너무나 착하고 싹싹했습니다. 그 이후 아가씨는 강 씨에게 더욱 다가왔습니다. 한박집에도 자주 찾아왔고 혼자 밥을 먹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가게 이모들에게 살갑게 대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음식 너무 맛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따뜻한 밥이 제일 좋았어요. 꼭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이랑 반찬들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하며 한박집에서 음식을 털털하게 먹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꾸준히 2~3달 토요일에 찾아와 가게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장사가 몹시 바쁜 날이었는데 아가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인사했고 주문을 받아서 주방으로 가져다주며 자연스럽게 가게 일을 거들었습니다. 저 이런 일 해보는 거 너무 좋아요. 어머니랑 같이 일하는 거 재미있어요.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아예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이 여자다 싶었는지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외식을 하러 다녔습니다. 강 씨는 아들이 연애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그동안 여자를 사귄 적도 거의 없고 관심도 없어 보였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아 기뻤습니다. 게다가 아가씨는 워낙 살갑고 싹싹해서 자신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이제 강 씨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며느리 될 사람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부르기 힘든데 아가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거리낌 없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어릴 때부터 친정엄마랑 정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 같은 분이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들은 강 씨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딸이 없는 자신에게 이런 며느리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요즘은 다 시어머니라고 부른다던데 저는 그냥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 씨는 아가씨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을 친정엄마처럼 생각한다는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딸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건 며느리가 처음부터 강 씨를 모시고 살겠다는 뜻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독립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오히려 같이 살면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직장도 어엿하게 강남의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경제 공부 모임에서 만난 아이라는 것도 신뢰가 갔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강 씨는 이렇게 예쁜 예비 며느리를 만나고 어느샌가부터 가슴에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갔고 아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른 둘의 좋은 날을 보고 싶어질 뿐이었고 주변에도 아들 장가를 보내는데 뭐가 필요한지 슬쩍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 씨의 바람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이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강 씨는 가게에서 바쁜 점심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많았고 주변 직장인들도 끼니를 해결하러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호라는 북적거렸고 직원들도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40대로 보이는 남자 2명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강 씨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직장인들도 자주 오는 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은 가게를 둘러보다가 며느리 쪽을 쳐다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때쯤 강 씨도 지나가면서 음식들을 체크하던 중이라 뭔가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저기 봐. 쟤 말야, 거기서 일하던 하나 아니야? 강 씨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이름을 똑똑히 언급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절대 따라와서는 안 되는 명칭이 같이 붙어버린 겁니다. 술집이라니
며느리는 분명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머릿속에서 뭔가 따로 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선 사이 맞은편에 앉은 남자도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맞네. 저기 손등에 왕점이 있는 거 보니까 맞네. 이거 완전 대박이다. 그때 쟤 때문에 그렇게 손님들이 많았잖아. 여기서 다 보내. 왜 이런 데서 일하는 거야? 그들은 서로 쿡쿡 찌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얼른 예비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이 낌새를 눈치챘던 건지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살짝 긴장되어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서둘러 주방으로 가져다 놓으려는 듯 뒤돌아섰습니다. 제발, 방금 나랑 눈 마주쳤는데도 고개 돌린다. 아마 끝까지 모른 척 하겠는데? 그래, 역시 그쪽 장사는 한계가 있지. 근데 뭘 했길래 이런 한박집까지 내려와서 일하는 거야? 남자 하나 잡고 떵떵거리고 살겠다더니 뭐가 뜻대로 안 됐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귀에 들려온 소리 하나하나 다 강 씨의 마음속에는 소름 끼치게 꽂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강 씨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몸을 돌려 조용히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뒤돌아서 움직였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듯 보였고 일부러 남자들을 쳐다보지 않으려는 듯했습니다. 강 씨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며느리를 불러서 확인해야 하고 싶었지만 상식적으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 남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며느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일어난 일로 인해 강 씨는 결국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점심 장사가 끝난 후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가게 뒤편에 마련된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털어놓고 가게로 다시 들어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강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잠깐만, 나 몰라? 낮에는 한박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거기서 일하는 거야? 힘들겠어. 강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나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봤던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여전히 가게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상대가 무려 며느리였습니다. 강 씨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남자들 앞에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왜 이러세요? 단호한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자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휙 돌아서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남자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른 척할 거면 그런 걸로 해. 강 씨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강 씨는 천천히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남자들의 말을 듣고 당황하며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다음 주에는 며느리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가게에 오지 못한다고 전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몸이 아프다고 하지? 며느리는 평소에 아프다는 말을 거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말이면 틈틈이 가게를 들러 강 씨를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주말에도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다시 한번 가게에 그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강 씨는 그들을 보자마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멀리서부터 일부러 천천히 가게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들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별다른 말도 없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서성이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강 씨는 그들의 행동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들 며느리를 찾으러 온 게 맞아. 강 씨는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좋은 아이 같아서 믿고 싶었는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겹쳐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강 씨는 그날 밤 혼자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장사하며 살아오면서 사람 보는 눈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만큼은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지금은 아직 확신할 수 없어. 강 씨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꾸만 불안한 신호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었기를 바라면서도 강 씨는 이미 며느리를 향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강 씨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가게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숨 돌리려던 참에 오래 함께 일해온 가게 이모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결혼시키실 거야? 영호랑 하나씨 말이야. 강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이모는 아들이 대학생일 무렵부터 가게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강 씨와 함께 지내며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평소에도 강 씨의 아들을 친조카처럼 여겼고 예비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자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왜 그래? 자기는 하나씨가 어때 보이는데? 이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하나씨가 사장님 건물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더라고. 건물에 대해 많이 안다고. 응. 나도 처음에는 그냥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모들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야. 이모는 말을 이으며 며느리가 가게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건물의 구조와 재정 상태에 대해 너무나도 세세하게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건물 위층에도 사시는 거 하나씨가 다 알고 있던데? 그야 뭐 내가 여기 가게 하는 걸 아니까 알 수도 있지. 근데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이것저것 캐물었다니까? 2층에는 뭐가 있는지, 사무실은 몇 개고, 월세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까지 솔직히 나는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지 했어? 그런데 좀, 뭐랄까, 쎄한 거 있잖아. 정말 그렇게까지 자세히 물어봤다고? 응. 나도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뭔가 꺼림칙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결혼은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부터 열까지 잘 짚어보셔야지. 우리 하나씨가 싹싹하고 예쁘고 착한 건 맞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도 있잖아. 강 씨는 대꾸하지 못한 채 이모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실 강 씨는 그동안 며느리를 완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자신의 건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모의 말을 듣고 보니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가게에는 못 가지만 주말에 엄마네 댁에 놀러 가도 될까요? 우리 집에? 네. 엄마가 가끔 주말에 쉴 때도 있으시잖아요. 아버님도 안 계시고 혼자 계신다니 생각하니까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제가 찾아뵙고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싹싹하고 살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우리 건물에 내가 사는 것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굳이 주소를 물어보면서까지 오겠다고 하는 게 이상하네? 그녀는 이미 강 씨가 가게 위층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모르는 척 주소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집을 찾아오겠다고 하는 태도가 뭔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주말에는 쉬려고 해. 다음에 보자꾸나. 강 씨는 일부러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조금 아쉬운 듯 했지만 별말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더욱 살갑게 굴었습니다. 가게에 오지는 않았지만 안부 전화를 자주 걸어왔고 아들을 통해 강 씨에게 선물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챙겨준 영양제며 건강보조식품들을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가 엄마 건강 걱정된다고 보내준 거야. 요즘 피곤하시다고 해서 챙겨달래. 강 씨는 선물을 받아들었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착한 아이려니 했지만 이제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이후로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강 씨는 며느리와 통화를 하며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가게에 어떤 손님들이 너를 찾더라.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초 정도의 짧은 침묵이었지만 강 씨는 그 순간 며느리가 당황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예비 며느리가 예뻐서 그런가 봐. 강 씨는 일부러 가볍게 웃으며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잠깐의 침묵 후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엄마도 참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엄마 눈에나 예쁘죠? 하지만 강 씨는 그 대답이 어쩐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말솜씨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살짝 어색한 웃음을 섞어 대답했습니다. 강 씨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에는 뭔가가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해외로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타이밍에 여행을 간다고? 그동안 주말마다 가게를 도와주겠다며 살갑게 굴던 며느리가 갑자기 바쁘다는 이유로 가게에도 오지 않고 연락도 조금씩 뜸해지더니 해외여행을 갑자기 간다고 하니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강 씨는 이 얘기를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이모들에게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모들은 웃으며 농담처럼 말을 던졌습니다. 사장님, 나이가 둘 다 있는데 이러다 혼수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강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혼수? 그래, 그렇게들 다들 결혼까지 골인하더라고. 그럴 나이지 뭐. 이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강 씨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그런 이유로 서둘러 결혼을 진행하려는 건 아닐까? 그간의 강 씨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면서 마음이 매우 다급해졌습니다. 그날 밤 고민 끝에 결국 아들을 불러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하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 맞냐? 엄마, 갑자기 왜 그래? 하나가 뭐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고. 하나는 우리 가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 그러자 아들은 조금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공부하면서 서로 재테크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까워진 거야. 엄마도 알잖아. 우리가 경제 공부 모임에서 만난 거. 강 씨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하나는 너가 건물 있는 거 알고 있냐? 응, 내가 말했어. 원래 경제 관련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부모님이 건물 하나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마 알 거야. 강 씨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네. 물론 며느리는 아무런 의도 없이 건물에 대해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예전부터 가게 이모들에게 들었던 말과 부동산에서 건물 시세를 알아보던 며느리의 행동이 떠올라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 하나의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냐? 그냥 공부 열심히 하다가 취직했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아버지만 계신다는 정도? 그럼 회사는 직접 가본 적이 있어? 아니, 강남 어디 중소기업 다닌다고만 들었어. 근데 회사 이름까지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어. 강 씨는 순간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니, 넌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면서 회사도 어디 다니는지 한 번도 안 가봤어?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그런 거 따지는 시대 아니야. 그냥 서로 좋아서 만나면 되는 거지. 그런 거 더 따지면 나는 환갑이 돼도 장가 못 가. 답답해진 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게에서 있었던 일과 수상했던 점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너 하나 말이야. 좀 이상한 과거가 있는 것 같아. 아들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며칠 전에 어떤 남자들이 와서 하나를 알아보더라. 그리고 예전에 어디서 일했냐는 식으로 묻고 갔어. 하나는 당황하더니 모른 척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어.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이 엄마, 그거 오해일 수도 있잖아. 누군가 닮은 사람을 착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야. 그 남자들이 하나 이름도 제대로 불렀고 손에 있는 점까지 언급했어. 그건 절대 그냥 착각한 게 아니야. 아들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강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건물 있다고 한 거 처음부터 알고 접근했을 수도 있어. 아들은 더욱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래, 너야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너랑 가까워진 것도 건물 이야기 나온 이후잖아.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건물 시세까지 알아봤더라. 아들은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조금만 생각해 볼게. 강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 녀석 이미 하나한테 깊이 빠졌구나. 아들은 고민에 빠졌지만 여전히 며느리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생각이 많아 보였지만 계속해서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앞만 봐도 저 녀석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강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저 여자가 스스로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 아들은 저 여자한테서 절대 못 벗어나겠구나. 내가 나서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겠어. 이제 강 씨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고 불안했습니다. 지금 생각한 불안한 예감들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진다면 아마 며느리는 조만간 대책을 세울 거고 속수무책으로 아들과 결혼해버릴 게 뻔했습니다. 절대로 아들이 먼저 정신을 차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 씨는 직접 며느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강 씨의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오고 싶다 했으니 한번 와보라고 해보자. 강 씨는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나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너도 우리 집 한번 와봐야지. 강 씨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신이 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엄마, 정말요? 저 가도 돼요? 그럼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와야지. 며느리는 신나서 그날 선물 보따리를 한가득 들고 강 씨의 건물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강 씨는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예전부터 이 집을 알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둘러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 씨는 차를 한 잔 내어주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나야, 나는 네가 너무 마음에 들고 내 며느리가 되면 좋겠어.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단 얘기야. 그 말을 듣자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너무 고마워요. 저도 진짜 그렇게 되고 싶어요. 강 씨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될 테니 너한테 말 안 했던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러자 며느리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강 씨는 그 눈빛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 건물 사실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며느리는 순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웬일이에요? 엄마, 진짜예요. 강 씨는 그녀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걸 이렇게까지 연기하나 싶었던 겁니다. 강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가 우리 한박집을 아껴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서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해. 나는 이 가게를 계속 운영할 거야. 이 건물을 지키려면 장사를 계속해야 하거든. 강 씨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건물은 나중에 내가 먼저 가면 너희가 상속세를 60%는 내야 해.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런 얘기는 아마 알지 싶어. 아무튼 그걸 감당하려면 너희가 이 건물을 계속 갖고 있을 능력이 있어야 돼. 아무래도 한박집도 유지하는 게 좋을 거고.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는 듯했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한박집을 우리가요. 엄마? 강 씨는 그녀가 당황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일 배우면 돼. 영우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고 너가 한박집을 맡아주면 어때? 워낙 가게에 정이 많아 보이길래 너한테 맡기면 잘할 것 같았거든. 강 씨는 일부러 며느리의 기분을 띄워주는 듯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노하우도 다 알려줄게. 그리고 보다시피 이 4층짜리 건물이 유지되려면 세입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공실이 많아서 대출 갚느라 빠듯해. 그래서 지금 2층만 우리가 쓰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임대 중이야. 이게 현실이야. 며느리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너희 신혼집도 당장 따로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한 3년 정도는 여기서 같이 살아야 할 거야. 조금 불편하겠지만 건물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해. 강 씨는 일부러 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내세우며 며느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애써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생각해 볼게요, 엄마. 강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여전히 애써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방도 작고 많이 좁긴 하지만 나중에 새 들어오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작은 빌라라도 얻어줄게. 그러자 며느리는 약간 딱딱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한박집을 이어서 하고 신혼집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영호 오빠랑 엄마랑 셋이서요?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창에 햇빛 하나 들지 않는 좁은 15평대 투룸 공간이었습니다. 응,
사정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살아가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찻잔을 손에 쥔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도 새가 안 들어온다면서요. 쉽지 않은 문제네요, 엄마. 강 씨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언제나 밝고 다정한 어투였는데 이제는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듣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박집은 수완이 좋은 편이야. 너도 여기 이모들이랑 친해졌고 가게 일도 많이 도와줬잖아. 영우랑 결혼하면 나는 꼭 며느리한테 이 가게를 물려주겠다고 생각했거든. 네, 생각해 볼게요, 엄마. 미리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고마워요. 강 씨는 며느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건물을 탐내고 있었다면 지금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계산이 돌아가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반응을 더 확실히 보기 위해 강 씨는 마지막으로 한 방을 더 날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야, 나는 혼수나 예당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어.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네? 어떤 부탁이요? 혹시 우리 아들이랑 살면서 대출 상환까지 같이 해줄 수 있을까? 한박집 수입이 있긴 하지만 다른 공간세가 안 나가서 조금 시달리는 중이거든. 그런 부분을 같이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 여기 빚을 제가 같이 갚는다고요? 이 건물을 유지하려면 한동안은 세입자를 잘 들여야 하고 대출도 갚아야 해. 너도 알겠지만 요즘 건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얼마간은 한박집 일을 배우고 몇 년간은 계속 일하면서 대출 상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어?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찻잔을 들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면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야지. 그렇지 않겠어? 강 씨는 태연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생각해 볼게요, 엄마. 그래, 잘 생각해봐. 결혼이라는 게 현실이니까 나도 미리 말을 해두는 거야. 이런 건 서로 알고 준비를 해야 하니까. 강 씨는 마지막까지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며 며느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애써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래, 가는 길 조심하고 천천히 잘 생각해봐. 강 씨는 며느리가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웅한 이후 강 씨는 며느리의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돌아가는 길에 바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정한 연락이 왔을 텐데 이번에는 조용했습니다. 강 씨는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들어갔니? 너가 준 과일 잘 먹었다. 고마워. 조금 기다리자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잘 들어갔어요. 다행이에요. 강 씨는 그 뒤로도 며느리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먼저 다가오는 문자나 안부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느낌이 왔지만 쐐기를 받기 위해 강 씨는 마지막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야, 혹시 대출 상환 얘기 생각해봤니? 너가 도움 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서. 보냈지만 이번에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일본 여행 가기로 했었는데 하나가 몸이 안 좋대. 여행을 미뤄야 할 것 같아.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응.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 요즘 너랑 연락은 자주 해. 솔직히 좀 뜸해졌어. 바쁘다고는 하는데 요즘은 연락이 잘 안 되긴 해. 이렇게 보니 아무래도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럽지 않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서서히 연락을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강 씨는 이를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제야 빠져나갈 핑계를 찾은 거구나. 아들은 점점 불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그녀의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 씨요? 저희 회사 직원 아니에요. 그냥 단기 프로젝트로 잠깐 일하다가 끝난 거라 지금은 연락이 안 될 거예요. 아들은 집에 돌아와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모르겠어. 하나가 왜 이러는지.
그렇게 아들은 침이 바짝바짝 말라가며 일주일이 흘렀고 결국 얼마 후 며느리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해, 오빠. 아빠가 몸이 안 좋으셔서 한동안 지방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아빠 돌봐드리느라 얼마간은 이쪽에 집중하고 싶어. 걱정 끼쳐서 미안해. 이 메시지를 끝으로 아들이 바로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멀찍이 서서 아들의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이제 도망가야지. 강 씨는 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내가 건물 상속세 얘기를 하고 대출 상환 문제를 꺼내자마자 정이 뚝 떨어진 게 맞아. 처음에는 우리 건물을 보고 접근했겠지. 근데 막상 결혼해서 얻어갈 게 없다고 생각하니 이제 와서 발 빼는 거야. 처음부터 진짜 사랑이었으면 저렇게 쉽게 떠날 리가 없지.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착잡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호야, 너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해. 다음에는 진짜 널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라.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강 씨는 이후로 얼마간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충격을 받고 방 안에 틀어박힌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멍한 얼굴로 휴대폰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며칠 휴가를 내고 회사를 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좋아하며 붙어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끝났으니 그럴 만도 하지. 강 씨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모습이 점점 안쓰러워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얼굴도 수척해졌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맞는 거 아는데. 너무 힘들어. 얼마간만 시간을 좀 줘요. 그래, 너도 스스로 깨닫고 변해야지. 이렇게 문을 닫고 나온 강 씨는 눈을 잠깐 지그시 감았습니다. 사실 강 씨는 처음부터 며느리를 떠보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보여준 2층의 공간은 사실 강 씨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은 아들이 혼자 살고 있는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화장실 하나, 주방도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세를 준 사무실이 하나 있었고 5층에 강 씨가 실제로 살고 있는 40평대 가정집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일부러 가장 열악한 조건만 이야기했지. 강 씨는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이 되고 싶었다면 그런 조건에서도 남아야 했어. 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떠난 거야. 강 씨는 건물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처음부터 이 건물을 손에 넣기까지 수많은 고생을 했고 결국 80억대의 건물을 손에 넣었지만 여전히 허름해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 달랐습니다. 3층과 4층은 온라인 사무실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끔씩만 오가고 있었고 세입자들도 꾸준히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매달 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으며 대출도 어느 정도 갚아나가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세도 아들 몫으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놨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건물을 물려줄 리는 없었습니다. 강 씨는 고생하며 살아왔기에 그 정도 대책은 진작에 지겹도록 조사해가며 마련해두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그대로 결혼을 진행했더라면 우리 아들은 저 여자한테 휘둘리면서 살았을 거야. 돈 문제며 생활 문제며 모든 걸 맞춰주려고 했겠지. 아들이 순진해서 그런 걸 알면서도 포기했을 거야. 이렇게 정리된 게 어딘가 싶었고 적어도 혼인신고까지 가기 전에 끝난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며칠간 식음을 전폐했지만 강 씨는 억지로라도 밥을 먹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드디어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아. 그날부터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러닝머신을 뛰고 거울 앞에서 덤벨을 들며 묵묵히 근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몸이 단단해졌고 얼굴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출근도 다시 시작했으며 퇴근 후에는 자기 개발을 위해 영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속으로 뿌듯해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정신을 차렸구나. 사람은 한 번은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강 씨는 다시 한박집 일을 시작했고
아들은 운동과 자기 개발을 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강 씨 모두 큰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